네, 반갑습니다. 자, 2부 바로 시작할게요. 경민이까지 했죠? 우리 다음에 김시우, 시우 거 볼게요. 자, 붉은 인민 국기를 달아야 하는데 태극기를 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붉은 인민 국기를 달아야 했었는데 태극기를 달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이런 짓을 하면 끌려가 죽기 때문에 인민군 청년이 몽실인내 태극기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민군은 딱딱하고 나쁠 것 같은데 이렇게 착한 인민군이 있어서 인민군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편견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생각하고 많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번 인민군 청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딱딱하고 무섭고 나쁜 사람일 것 같은데 막상 겪어보니까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들은 많은 편견들,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옳은 것들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사랑하고 있었을 때는 외롭지 않고 행복했는데 헤어지니까 빈자리가 커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랑을 하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지만 헤어지면 따뜻함이 사라져 외로운 것이다. 사랑은 붉은색이나 따뜻할 것 같다. 사랑은 왠지 붉은색, 따뜻한 색 같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사랑을 느꼈을 때만이 외로움을 느낄 것이다 라는 말에는 많은 뜻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한 해석 말고 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다 그래요. 우리 시우가 생각하지 않은 더 좋은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내 경험, 자기 경험 소개하는 거 참 좋습니다. 내 경험은 동생이 할머니 댁에 갔었는데 같이 놀다가 할머니 댁에 혼자 가서 심심하고 외로운 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요.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생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하는데 동생 혼자서 할머니 댁에 갔었을 때 시우의 동생의 빈자리 그 빈자리가 외로움을 느껴질 때가 있었겠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우도 자기 경험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잘 풀어나갔습니다. 자, 우리 연지 거 한번 보자. 몽실이는 박씨에게 인민국기를 받았지만 실수로 태극기를 달아버립니다. 그렇죠? 실수로 잘못 달았어요. 그것을 본 청년은 태극기는 더 약한 남쪽의 국기이기에 몽실이에게 이걸 달면 북쪽 군인들에게 끌려가 죽는다고 몽실이를 위해 태극기를 북북 찢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몽실이는 북북 찢겨나간 태극기를 손에 쥐고 가려 하지만 인민군 청년은 태극기 조각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요. 우리 연지가 내용을 잘 요약을 했어요. 좀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연지의 생각, 느낌을 적어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평생 사랑받고 사랑하던 사람이 무시를 당하고 혼자가 되면 당연히 외로워지고 평생 외로움을 받던 사람은 무시를 당하고 혼자가 되어도 그냥 똑같은 삶이기에 평소와 같은 기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풀어 쓴다면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다가 혼자가 된다면 외로움을 배로, 두 배로, 세 배로, 네 배로 받는다라는 뜻 같습니다. 아유, 우리 연지의 해석이 멋지네요. 선생님도 연지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거기다. 자, 다음에 우리 현지 거 한번 볼게요. 우리 현지. 인민군 소년이 북한으로 붙잡혀서 북한인들이 대한민국의 태극기들을 다 잊어버리라고 명령을 해서 소년은 할 수 없이 태극기를 찢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다른 해석이긴 하지만 우리 현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했군요. 자, 다음 두 번째. 슬픔이 있으면 행복이 있는 것처럼
사랑이 있으면 외로움이 있다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슬픔이 있으면 행복이 있는 것처럼, 행복이 있으면 슬픔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겠죠. 사랑이 있으면 외로움이 있고, 그 외로움이 있으면 또 사랑이 있는 거, 서로 앞뒤가 동전의 앞뒤처럼 서로 뒤바뀐 거. 슬픔 뒤에는 행복이 있어. 행복 뒤에는 슬픔이 있고, 사랑 뒤에는 외로움이 있어요. 외로움 뒤에는 사랑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다. 표현이 좋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와 동생이 있을 때 내가 엄마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면 동생도 똑같이 사랑을 줘야 하니 그때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다. 우리 현지도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연결을 해서 잘 글을 썼습니다. 우리 현지 수고했어요. 자, 우리 이제 준이 거 봅시다. 준이는 항상 이렇게 길게 쓰지는 않아. 근데 성실하게 꾸준히 숙제를 올려주는데, 우리 준이의 몸이 쑥쑥 자라듯이 생각이 쑥쑥 자라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들을 글로 풍부하게 좀 더 자세하게 쓰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민군이 태극기를 불태운 이유는 태극기를 보면 몽실이가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태극기가 인민국기가 되어 그런 것 같다. 그래요. 자, 사람은 사랑을 느꼈을 때 그 사람과 헤어지거나 기쁘고 행복했었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일 것 같다. 이미 한 번 사랑을 느꼈으면 외로움도 같이 느끼는 게 당연한 것 같다. 그래요. 사랑을 느껴본 사람이 외로움도 느끼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낀 사람은 또 사랑을 찾게 되는 것처럼. 자, 우리 준이도 수고하셨어요. 우리 이제 태경이 거 보자. 자, 우리 태경이는 참 디자인이 좋죠. 아주 여성적인 그런 성격 같아요. 아주 정성껏 나름 디자인 편집을 잘 하셨네요. 자, 내용 볼게요. 왜냐하면 이때 북한과 남한이 싸울 시기인 이때에는 북한이 자기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북한의 국기인 인공기를 세워야 했었기 때문이다. 만약 인공기를 안 세우고 태극기를 세우면 끌려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극기로 잘못 다루면 빨리 떼서 인공기로 바꾸고 태극기는 불태워야 죽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설명은 더 안 할게요. 다 비슷한 내용이라서. 자, 우리 태경이는 1, 2, 3까지 이렇게 센스 있게 영어로 이렇게 1, 2, 3를 써주셨습니다. 자, 첫째, 사랑을 느껴보고 사랑이 떠나가면 나 혼자만 남아 있어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말의 뜻인 것 같다. 둘째, 사랑을 느끼면서 연인과의 시간이 끝나면 나 혼자 있어서 연인은 이제 태경이 말로는 서로 사랑하는 남녀 사이를 연인이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다가 서로 헤어졌어. 이게 실연의 아픔이라고 그러죠. 실연을 당하게 되면 외로움을 느낀다. 그렇죠. 사랑을 안 한 사람이 외로움을 모를 거야. 그렇지만 사랑을 했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그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사람은 사랑도 느껴보는 시간에 똑같이 외로움도 느껴본다는 말의 뜻 같다. 그러니까 사랑은 외로움이고 외로움은 또 다른 사랑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태경이 재치 있게 잘 썼습니다. 우리 치소리 어제 공개 수업할 때 보니까 선생님이 생각지 않게 발표를 참 잘하더라. 우리 치소리 어제 발표 열심히 한 것 칭찬합니다. 자, 그 이유는 박씨 아저씨가 준 붉은 국기가 아닌 깜빡하고 태극기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좀 더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죠. 왜냐하면 이런 표현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나라 국기가 아닌 인민의 나라가 되어 국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우리나라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는 북한도 포함되는 겁니다. 남한과 북한을 다 합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그 대한민국을 우리가 우리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말의 뜻은 부모, 친구 등과 함께 있어서 사랑을 느끼고 즐겁게 지내다가 모두 집으로 돌아가며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거 맞아. 서로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과 같이 있다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외로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나도 한 달에 한 번씩 친할머니가 오셔서 같이 밥도 먹고 나랑 같이 잠도 자다가 집에 가시면 할머니께서 집에 돌아가시면 혼자 자려고 하면 할머니가 많이 생각이 나고 할머니가 없었을 때 그 외로움을 느껴진다. 어휴, 우리 지솔이는 할머니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머니가 할머니 댁으로 돌아가셨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자기 경험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민이 2학기 들어서 아주 그냥 글솜씨가 쑥쑥 자라났습니다. 자, 첫째. 인민군 청년이 아니었으면 죽었을 것이다. 태극기를 집 장대에 달아놓으면 북한 군인들이 보고 이 집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하고 북한 군인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몰살했을 것 같다. 처음에는 인민군 청년이 몽실이 혼자 남아있는 집에 와서 태극기를 찢는 모습을 보고 왜 찢는지 궁금했는데 왜 찢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니까 인민군이 몽실이의 생명의 은인이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글을 봤을 때 인민군 청년은 전쟁을 하기 싫은데 끌려 나온 군인인 것 같다. 맞아요. 하고 싶어서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우에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 전쟁을 해야겠다라는 우에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전쟁을 하게 된 게 바로 그 젊은 청년들입니다. 만약 전쟁을 좋아했으면 반대편이면 몽실이도 안 도우고 바로 끌고 가서 괴롭히거나 죽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유민이가 이런 추정을 한다는 건 나름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느꼈을 때만이 외로움도 느끼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은 친구이든 부모님이든 형제이든 남모른 사람이든 따뜻한 사랑을 서로 주고받다가 정이나 사랑을 나누던 사람이 떠나거나 옆에 없거나 큰 일을 당해서 죽었을 때 더 이상 공감해 줄 사람이 없어 혼자라고 느낄 때 슬픔이라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참 좋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그래서 이런 표현 예를 드는 거 상당히 좋은 겁니다. 자기의 경험을 예를 들어도 되고 내가 보고 들었던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예를 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글쓰기 능력이에요.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멀리 이사를 가요. 못 볼 때 나는 외로움을 느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죽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을 볼 수 없어서 그때 외로움을 느낀다 하면서 나도 7살 때 다른 동네에서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논현동에서 사립초로 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같이 놀던 어린이집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그 친구들이 그립고 외로웠던 것 같다라고 어렸을 때 자기 어린이집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내가 이사를 오고 학교를 옮기게 되면서 못 보게 돼서 그 친구들이 보고 싶고 그리고 외로웠다는 자기 경험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민이 역시 글을 잘 씁니다. 자, 우리 이제 고유민 거 볼게요. 고유민. 내용이 풍부하고 틀도 좋네요. 자, 인민군 청년이 몽실인의 장대 걸린 태극기를 불태우는 이유는 아마도 연민인 거. 이 연민이라는 이런 단어 정말 여러분들이 쉽게 쓸 수 없는, 초등학교 5학년이 쓸 수 없는 그런 어휘입니다. 그리고 이 연민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동정심이야. 그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그런 착한 마음을 연민이라고 하는데 아주 적절한 단어입니다. 원래 같으면 인민군 청년이 몽실이를 끌고 가서 목숨을 잃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몽실이를 도와준 것이 내 생각에는 인민군 청년이 지나가다가 태극기가 걸려 있는 걸 보고 몽실이네 집을 찾아갔지만 알고 보니 너무 어린 아이고 또 혼자서 아기를 돌보고 있는 게 안쓰러워 도와준 거. 이게 연민이에요, 이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불쌍하게 여기는 이런 연민의 정. 이게 원인인 것 같다 그래요. 그리고 잠시 동안 몽실이와 인민군은 같이 이야기도 나누었다. 얘기를 나누면서 인민군은 몽실이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과 갓난 아기를 혼자서 돌보고 있는 모습에 해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몽실이를 도와주는 마음이 생긴 게 아닌가 싶다. 깔끔하다 우리 고유민. 더 깔끔해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네요. 자, 내 생각에는 인민군 청년이 몽실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몽실이가 인민군에게 고마움과 따뜻함을 느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다. 맞아요. 고마움과 따뜻함을 느낀 사람이 사라지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을 예를 들자면, 좋아요, 예를 들자면 엄청 친했던 친구와 신나게 놀고 얘기하다가 다음날 갑자기 친구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는 등 이런 상황으로 친구와 헤어지게 된다면 즐겁다가도 그 친구가 가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그래요. 외국으로 이민 가면 자주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더 외로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몽실이는 가뜩이나 말도 못하는 갓난아기와 둘이 살고 있으니 잠시나마 따뜻하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 있다 가면 몽실이는 더 큰 외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생각엔 이런 뜻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유, 우리 고유민의 옛날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 글 잘 쓰던 그 옛날 그 시절로 우리 유민이가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다의 거 볼게요. 길게 쓰지는 않았네요. 태극기를 찢어서 아궁에 불태운 것 같다. 몽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인민군 청년이 태극기를 찢어서 아궁에 불태운 것 같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느꼈을 때만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말은 그 사람이 떠나면 그 사람과의 정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정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네, 그래요. 우리 다의 생각도 잘 보고 갑니다. 우리 가유리 거. 인민군이 북한을 점령하고 있을 때라 박씨 아저씨가 준 인민국기를 달아야 했었는데 몽실이가 까먹고는 태극기를 달아서 고마운 마음으로 찢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사람이 처음부터 혼자였다면 그것이 외로움인지 몰라. 그래요. 사실 혼자라는 사람이 외로움이 어딨겠어. 처음부터 나고 태어났을 때 그런 사람은 없지만 만약 그렇다고 그랬으면 외로움이 뭔지도 몰랐을 거야. 그렇지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사랑인지 외로움인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그래서 외로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왜? 서로 비교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가율이 짧았지만 상당히 간략하게 인상적으로 글을 잘 썼습니다. 우리 유리. 어휴.
유리가 원래 잘 쓰기는 했지만 갈수록 더더욱 글을 잘 쓰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 볼게요. 몽실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착하거나 나빠거나처럼 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하다가 전쟁이 나고 모든 것을 스스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나누어 친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 아우, 이게 지금 유리가 요 쓴 이 문장에서요, 유리의 독서의 깊이와 글쓰기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건 사실 5학년짜리가 썼다기보다는 어른들이나 이렇게 깊은 생각, 깊은 사유를 하고 그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 유리는 이 정도의 글쓰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사유의 능력과 글쓰기의 능력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인민군에 내려왔을 때는 태극기가 나라의 국기가 아니라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깃발로 여겨져 찢기거나 불태워져 공산주의가 강하거나 옳은 이야기처럼 만들었다. 그땐 그랬어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때리거나 총으로 쏘거나 죽이는 것 같다. 그런 세상에서 한 사람이 자유의 의견을 나타내고 태극기를 들거나 숨길 게 어려울 일이었을 것 같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교육이나 정보도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 태어났을 것이다. 인민군 청년에서는 공산주의가 무조건 좋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태극기만 나와 반대의 것이기 때문에 찢어 불태웠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우리 유리의 수준 높은 글을 잘 봤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미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 써주는 것처럼 관심을 갖는, 그래요. 사랑은 관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관찰을 하다가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하거나 좋아하는 것들을 해주는 것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잖아. 너희가 말 안 해도 너희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폈다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줄 때, 야, 이거는 유료야, 이거는 일단은 주지만 나중에 돈으로 갚아 후불이야, 이러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위대한 겁니다. 자, 선물이나 행동이나 좋은 말들처럼, 그런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따뜻하게 지내다가 없어지면 하나하나 없어지고 생각이 나고 기억하다가 결국 슬프고 외로워질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사랑을 모르다가 하나의 관심만으로도 따뜻하고 즐거워질 수도 있다. 사랑은 하나이든 여러 개이든 받으면 받을수록 따뜻해지고 행복해지지만 사랑을 받다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허전하거나 외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 아이고, 우리 유리가 생각을 많이 했구나. 선생님이 다른 데보다도 이 말이 참 좋다. 사랑은 하나이든 여러 개이든 받으면 받을수록 따뜻하고 행복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사랑을 주는 사람이 줘야 돼요. 사랑을 주면 그 사람도 나한테 사랑을 주고, 나한테 안 주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주고, 다른 사람이 또 나한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랑은 주면 줄수록 따뜻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헌이 인민군 청년은 우리나라의 몽실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인민공화국에 의하여 점령당해서 그 지역은 인민공화국의 관리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태극기를 달면 인민공화국의 뜻에 반하는 것이 되니까
인민군 청년은 몽실이가 죽기를 원하지 않았으니까 몽실의 태극기를 찢어 불태운 것이다. 아유, 우리 채연이가 글을 못 쓰는 게 아니야. 이런 거 봐갖고는 우리 채연이가 결코 생각이 없거나 결코 글쓰기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이거 잘 썼는데 그런데 있잖아. 채연아, 이 문장이 너무 길어. 이 긴 걸 갖다 한 문장으로 다 쓰려니까 의미 전달이 조금 부족할 수가. 이럴 때는 문장을 끊어서 한 두 문장이나 요 정도 되면 두 문장이나 세 문장으로 끊어서 썼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계속 외로움만 느끼고 있으면 평소와 다를 것이 없으니까 신경이 쓰이지 않는데. 그렇죠. 처음부터 외로웠던 사람은요, 외로움을 몰라요. 세상에 온통 이 세상에 색깔이 파란색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색깔은 없는 거야.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하늘색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색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온통 파란색만 있다고 그러면 색은 아니에요. 그거는. 자, 그런 것처럼 외로움만 있었더라면 외로움은 없어. 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이 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멀어졌다가 갑자기 외로워지면, 즉 사랑을 받고 있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어, 사랑이 사라졌어, 그때서야 비로소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외로워지면 평소와 다르게 느끼게 되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고, 인간은 원래 외로움을 많이 타는 동무 이니 가이다. 인간은 원래 외로움을 타는 동물이다. 이게 참 어려워. 이거는 정말 철학적인 얘기네. 그리고 인간은 사실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는 거야. 쌍둥이로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세상에 홀로 태어나고 죽을 때도 혼자 죽는 겁니다. 이 세상에 등장할 때도 혼자 등장하고, 이 세상에서 퇴장할 때도, 사라질 때도 혼자서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천하, 세상 위에도 세상 아래에도 유아독존, 오로지 존재하는 건 나 하나밖에 없다. 선생님, 뭐 말이에요? 저 부모님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왜 유아독존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살다 보면 느낄 거야. 특히 내가 혼자라는 생각, 그 고독감, 외로움, 고립감, 이런 것들을 이제 살다 보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때서 여러분들 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 채연이는 우리 부처님 수준까지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어떤 철학적이고 심오한 얘기를 적어주셨습니다. 우리 서희 거 볼게요. 우리 서희. 왜냐하면 박씨 아저씨가 말한 국기는 태극기가 아니라 인민국기였기 때문에 인민군 청년이 태극기를 찢어서 불태웠다. 잘못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두 번째, 사랑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 아닐까? 그렇죠. 사랑을 느끼고 나면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몽실이도 인민군 청년이 왔다 간 후에 외로움을 느꼈고, 인민군 언니가 왔다 간 후에 더더욱 아프게 느꼈기 때문에 난 그렇게 생각한다. 인민군 청년이나 인민군 언니나 몽실에게 따뜻한 사람의 정을, 사랑을 느끼게 해줬죠. 그래서 따뜻한 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몽실이는 인민군 청년과 인민군 언니가 사라지자 외로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자, 그래요. 우리 서희도 잘 썼습니다. 이제 우리 준혁이 거 보자. 아이고, 깔끔하네. 한 문장으로 끝내버렸네요. 우리 준혁아, 숙제한 건 잘한 일인데 이렇게 하면은 너 몸은 커지지만 너 생각이, 마음이 자라지 않는단다. 네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키우려면 좀 더 깊이 읽고 좀 더 많이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들을 글로 충분히 풍부하게 옮겨주는 글쓰기 능력을 길러줬으면 좋겠어요. 자, 내용 볼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인민이라는 나라로 바뀌어서
국기도 바뀌었기 때문에 인민군은 국기를 찢어 불에 태워서 없앴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고. 자, 두 번째. 착한 인민군 아저씨가 말을 걸어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인민군 아저씨가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서 정이 들었는데 갑자기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정 들었는데 떠나가면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부처님 말씀인데 그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아니 사랑을 해야지 왜 사랑하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헤어질 때 괴롭고 반대로 세상을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을 갖지 마라. 왜냐하면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질 때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는 거야. 그래서 사랑도 하지 말고 미워도 하지 말라. 응? 그게 참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거. 그게 이제 부처님은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 나 자신이 나 스스로가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남에게 흔들리거나 남에게 좌우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자기 감정을 혼자서 주도할 수 있는, 즉 주체가 되는 슬픔과 기쁨과 노여움과 괴로움 등을 스스로 관리하는 사람이 되라. 남에 의해서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유아 독존 홀로 존재하는 그런 독립된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우리 준혁이 다음에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이 잘한 우리 준혁이의 글을 기대해 볼게요. 자, 우리 주은이 고정 베스트 3인 중에 한 명인 우리 준이 어떻게 썼나 봅시다. 틀도 좋고 내용 볼게요. 정말 인민군 청년이 몽실의 목숨을 구해주었다고 생각한다. 서로 적인 상황에서 적의 국기를 단 사람을 보면 당연히 화가 날 것이다. 그런데 몽실이는 인민군 국기가 아닌 태극기를 달았으므로 청년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정말 목숨이 위험했을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이게 참 이 표현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어요.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관계가 좋지 않은데 옛날 역사적으로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참 이거 원수지간이라고 그러죠. 견원. 견원이라고 그러면 강아지 견과 원숭이 알아요? 일본은 원숭이 나라라고도 하는데 개하고 원숭이는 사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은지를 모르겠어. 전생에 뭔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견원지간이다 할 줄은. 원숭이와 강아지의 그 사이처럼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럼 원숭이 나라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강아지 나라인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어. 사실 이 참 임진왜란 때 정말 우리 많은 힘없는 백성들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일본의 어마어마한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시작해서 1597년까지인가 한 6년, 7년 이렇게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어.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1910년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또 식민지가 돼서 약 35년, 36년간을 일본에 또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일본은 주인이고 우리나라는 노예인, 그런 역사적 불행한 사건들이 있어. 근데 일본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지도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우리는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불행은 가해자인 일본이에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배상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일본에게 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옛날에 저질렀던 그런 만행들로 인해서 앞으로 서서히 그 죄값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일본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코로나 문제에서부터 그런 것도 있긴 했지만, 코로나를 대응하는 그 일본의 국민들과 지도자들의 그 문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일본이 굉장히 지금 나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침몰하고 있지 않나. 나라 자체가 실제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우리나라가 일본같이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한 적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피해자 입장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잘 겪어 나왔어. 헤쳐나왔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의 과거에 영광을 누렸듯이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세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부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 국기를 달아놓으면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겠죠. 이 표현이 아주 예를 적절하게 잘 들었습니다. 따라서 몽실이가 위험해질까봐 태극기를 불태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 사랑하는 사람이 떠올라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다. 몽실이가 인민군 청년과 인민군 언니를 만나며 외로움이 조금이나마 사라졌는데 둘이 떠나자 외롭지 않던 때가 떠올라 더욱 외로워진 것이다. 그러니 같이 있었을 때 몰랐던 감정이 사랑할 때 외로워진다는 것 같다. 좋은 것을 느끼고 나니 외로움이 더 커지는 것이다. 힘든 상황에서 좋았던 때를 생각하면 난 왜 이럴까? 나만 외롭지? 같은 마음이 든다. 따라서 좋은 상황을 겪어야 비교되면서 외로움도 커지게 된다는 것 같다. 그래요. 앞에 설명했던 내용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준이 이번에도 역시 글을 잘 썼습니다. 우리 차늘이, 우리 성실한 차늘이. 인민군 국기를 달아야 했는데 태극기를 달면 끌려가서 죽기 때문에 인민군 청년이 태극기를 찢어버렸다. 그래서 몽실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 같아요. 자, 사람이 계속 혼자였다면 외로움을 몰랐겠지만, 이거 설명했어요.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랑을 그리워하는 걸, 그걸 외로움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사람이 계속 혼자였다면 외로움을 몰랐겠지만의 뜻은 사람이 사랑을 못 받아서 애초에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외로움도 자연스럽게 모르게 된다는 것 아닐까요? 그래요. 선생님도 우리 자늘의 생각에 동감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나중에 외로움이 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나 어렸을 때 구박받고 미움받고 어렸을 때 천대를 받은 사람은 사랑이 못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외로운지를 몰라.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 그 냉혈인간이라고 들어봤어요? 냉혈인간? 냉혈인간은 쉽게 말해서 감정이 없는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을 봐도 불쌍한지를 모르고, 어렵고 가여운 사람을 봐도 그 어려움과 남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해. 이게 냉혈인간이야.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가슴이 아프고 괴롭지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사람만이 남의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에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나눠 갖는, 또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사랑으로 또 따뜻함으로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해설과 피드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뵐게요.